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근린상가 경매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 준비하느라고 제가 쭉 보니까 학원 건물입니다. 건물 자체가 보니까 물론 타 업종이 조금은 들어있긴 하지만 대부분 영어 수학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학원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층짜리 건물인데 7층 중에 5층입니다. 5층이고 현재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낙찰받으면 그대로 독서실을 해도 될 것이며 아니면은 학원이 많이 입점해 있으면 또 학원 들어오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이 건물 주변으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사진 보니까 요거는 건물의 일부만 찍은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독서실이라고 이제 보일 겁니다. 이게는 이제 건물의 측면입니다. 측면이고요. 네,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건 내부 모습이에요. 내부 모습들, 복도들 되고 5층에 이렇게 2개 호실이 있습니다. 2개 호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빨간 요 호실이 경매에 나온 거고 옆에는 이제 영어학원이더라고요. 영어학원이더라고요. 쓱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아까 요 사진 보면 이게 독서실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간판 있잖아요. 땡땡땡 영어하고 있으니까 영어학원 있고 독서실 있고 이렇게 5층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지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지도 여니까 바로 보이시죠? 우측으로 그죠? 안남초등학교 그리고 바로 북측으로 길을 건너서 대방중학교, 대방초등학교 보이고요. 그 주위는 전부 다 이 엄청난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로드뷰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는 네이버가 잘 보여서 네이버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건물에 이제 입점되어 있는 여기 좌측에는 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깃집, 그죠? 여기도 고깃집, 그리고 치킨집, 그리고 어학원, 나비, 뭐 한의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지금 요게 이제 제 마우스 움직이는 요게 경매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식당, 고깃집들 쭉 있고 1층에도 뭐 식당들 있고 2층까지 주로 식당인 것 같아요. 1, 2층까지는 식당들 주위에 아파트들 많으니까 그죠? 뭐 앞에 나와서 가볍게 그죠? 식구들이랑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당들이 있고 그리고 3층부터는 뭐 한의원 하나 나머지는 거의 학원 여기도 보면은 영어 수학 그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수학 영어 이렇게 여러분들 쭉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영어 수학 학원들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한번 거리 비율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리 뷰를 열었어요. 거리 뷰, 어이구, 어디로 가지? 이상하게 가버렸네? 다시요? 제자리로 다시 가야지. 잠깐만요.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지금 거리 모습, 이 거리 뷰, 이제 시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11월 달입니다. 2021년 11월 달. 그러니까 뭐죠?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 전의 모습이니까 뭐 지금 현황하고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 2층은 다 아까 리스트에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호를 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그저 고깃집, 식당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휴대폰 가게도 있고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이렇게 쭉 봐도 임대라고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요즘 보면은 상권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특히 유흥 쪽이나 이런 쪽은 뭡니까? 이렇게 임대, 공실 이런 게 공실이어서 임대 붙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들 하죠. 공교육이 제대로 요즘 못하다 보니까 학원이 더 잘 된다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원들 간판을 여러분 확대해서 보시면은 다 보일 겁니다. 각종 영어 학원들, 각종 수학 학원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있는 독서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건물들은 그럼 어때요? 라는 거는 여러분도 이렇게 길 따라가면서 그래서 건물들 이렇게 보면서 로드뷰로 뭐가 입점해 있는지 어떠한지 그런 거를 쭉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권리 분석 제대로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1월 10일 입찰 날짜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2021 타경에 100881 그리고 건물 면적은 80.47평 전용 면적입니다. 분양이 아니라 전용 면적이 80평이니까 크네요. 감정가 4억 4천에서 한번 입찰돼서 지금 3억 5천2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강물건 현황입니다. 현황 보니까 7층 중에 5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독서실로 지금 운영 중이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하고 임차인 같이 볼게요. 자, 등기부 보니까 2015년 7월 17일 날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6년 반 전에 매수할 때 거래가액이 4억 9천입니다. 자, 지금 감정가보다 이 금액이 더 높다, 그죠? 지금 감정이 더 낮네요. 그래서 6년 반 전의 거래가보다. 자, 2018년 10월 10일 날 근저당 있습니다. 남창원 농협에 근저당 있고 제일 먼저 근저당 나왔으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가압류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여기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허땡땡씨 있습니다. 점포 전부라고 했고요. 사업자 등록이 2019년 9월 26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8년인데 2019년 사업자 등록이니까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도 받았네요. 사업자 등록할 때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2020년 7월 10일 날 확정 받았습니다. 확정 받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5월 6일까지인데 2021년 2월 17일 날 배당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했고 확정일자 확정 받았고 배당 요구하고 할 건 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뭐죠? 여기 보니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산하면은 상가 임차인은 환산 보증금 적용합니다. 2억이 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3천만 원 플러스 월세 170만 원 곱하기 100 이러니까 환산 2억입니다. 그러면 환산 2억 확정일자는 2020년에 받았고 그러면은 이게 확정 받는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금액인지 아닌지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기준에 창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2018년 1월 26일에서 2019년 4월 1일 사이에 들어갑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그 밖의 지역이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서울특별시,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는 광역시인데, 광역시는, 부산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하고 같이 동급으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세종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 이하이면은 뭐죠?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그리고는 뭐죠? 그러니까 그 확정을 받으면은 확정을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2억이니까 2억 7천 이하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해당이 전혀 안 되죠. 상가에서요 최우선 변제되는 그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되는 경우는 진짜로 드물어요. 월세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여야지 1천만 원 되는 거니까 해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튼 우선 변제권은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은 생긴다 하는 것은 뭐 배당을 그저 그 날짜 맞춰가지고는 등기부상에 다른 권리하고 같이 들어가서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최우선 변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또 뭡니까 여기 대항력이 없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2019년으로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으니까 대항력 없으니까 배당을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상 배당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 보기 전에 여기에 끼워 맞춰 봅시다. 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안 돼요. 근데 우선 변제권은 되는 겁니다. 언제 기준으로? 확정일 기준으로 2020년 7월 10일. 그러면 여기 등기부상에 봅시다. 2020년 7월 10일 하면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 2020년 7월 2일 요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돼요? 경매 낙찰이 되면은 뭐 세금 부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빠르니까 네, 그렇게 되고 뭐 그 다음에는 가압류권자들이 있고 하면서 이렇게 배당이 차례대로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압류 같은 것은 안분 배당이에요.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최저가가 3억 5,200입니다. 한번 유찰돼서. 그래서 경매 비용이 434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2차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고 하면은 3억 4,700 얼마입니다. 창원시 뭐 세금 받을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금액은 알 수가 없고. 네, 그런데 남창원 농협의 채권 최고액이 3억 9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세금이 없다 손 치더라도 3억 4,7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배당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얼마 배당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된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대항력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물건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이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을 거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임차인 배당 받으면 좋잖아요.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은 뭐 매수인으로부터 뭐죠?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되죠. 명도 확인서, 인감증명서 이걸 받아가야 되니까 자 그걸 우리가 그래서 뭐죠? 드리는 어떤 조건으로 뭐 미납관리비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거 정산을 하세요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서로 간에 협의가 가능하지만 전혀 뭐 배당받을 게 없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는 여기 지금 뭐 독서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서실이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납관리비가 있다면은 뭐죠? 인수를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장 가시면은 미납관리비 조사 꼭 하시고요. 그리고 건물이 아주 오래돼서 업종 제한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업종 제한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낙찰받고 여기서 독서실에서 나가게 된다 그랬을 때 어떤 업종을 우리가 입점시킬 수 있는지 업종 제한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권리상의 이제 하자는 없는 겁니다. 등기부상으로도 다 그죠? 소멸 대상이고 임차인 있지만은 임차인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배당이 되면 좋겠지만은 거의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저기 미납관리비가 있으면은 미납관리비 인수이고 최악의 경우에 명도 비용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상가 같은 경우 혹시 뭐 낙찰 누군가가 받으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하시고 재계약 우리 계약을 이제 낙찰 받은 사람하고 계약할 의사가 있느냐 물었을 때 대부분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문제죠, 나중에. 이제 금액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협상이 틀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고 명도비와 미납관리비를 계산하시고 감안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중개물건 나와 있는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죠? 아까 보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 자리예요. 여기 자리. 지금 경매에 나온 게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대방중학교, 대방초등학교, 우측으로 안남초등학교 있고 여기 아파트 단지 있고 요 자리에 있는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뭐 지금 현재 상가 물건이 글쎄요 실제 가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상으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죠? 지금 여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1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요 일대에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할게요. 여기 클릭을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대동 항토방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 그러니까 분양 44제곱미터에 전용 32제곱미터 되는 3층 중에 2층에 있는 거. 요거 1억 5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인근에, 그 일대에, 그래서 다른 곳, 아이고, 너무 저기 했네요. 그래서 그 일대에 해가지고, 언제 맞췄다. 그래서 요 일대에 있는, 그죠? 여기, 그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대방석이고, 프리빌리지 가는 거고, 참, 없네, 물건이.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일반 상가에서 나옵니다. 일반 상가. 이거 2층 건물에 뭐 지하 1층이니까 이거는 우리 뭐 비교할 게 못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뭐가 나오죠? 3층 중에 1층. 이렇게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이고 1층이지 않습니까? 1층도 우리는 중고층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3층 중에 5층에서 하나 있습니다. 3층 중에 5층, 도로 전면 상가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현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용이 204제곱미터, 3층 중에 5층인 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월세 있는데 1억 2천에 1억 2천? 1억 2천에 60만원? 보증금 1억 2천이란 말입니까? 보증금을 1억 2천이나 받으면 누가 들어가나? 그래서 하여튼 월세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단지 내 상가고 단지 내 상가고 우리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일반 매매가 하나 있습니다. 반경 1km 내 아파트 25개 단지, 초등학교 6개, 중등 4개, 고등학교 1학년, 대방동 7요지. 아마 이 경매물건 있는데 이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7층 중에 또 7층이라고 합니다. 7층 건물. 경매 물건도 7층이잖아요. 자, 그리고 전용 면적이 323제곱미터. 전용 323제곱미터 되는 게 매매가 7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이 현장 가시면은 어디 물건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공인중개사협회 매물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1층이고 2층이고 그래서 썩 비교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도 보니까 7층 중에 6층인데 90제곱미터 너무 작잖아, 그죠? 어딘지 모르겠고, 그죠? 1000만 원에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교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아까 매매 나왔던 거 7억 3천 나와 있는 거 7층 중에 7층 7억 3천 전용 면적 323제곱미터 물론 경매권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물건 확인하면서 혹시 매매 말고 월세는 안 되냐고 월세 안 되냐고 물어보고 월세를 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이러면은 경매 물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물은 많지 않습니다. 매물이 많지 않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은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건데 요즘 같은 상황에도 요즘 같은 시국에도 매물이 별로 없다. 월세건 매매건 특히 매매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워낙 입지가 좋아요. 여기 창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차로 한두 시간 거리에 계신 분들 한번 임장해봐도 헛수고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좋아 보여서 추천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